봄이 완연하게 스며든 어느 주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기로 했다. 검사를 앞두고 두 사람은 평소보다 묘하게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몇 차례 경험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취나 장 정결 과정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며느리는 생애 첫 대장 내시경이라는 중압감에 말없이 긴장을 삼키고 있었다. 서로 겁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누가 먼저 무섭다고 말하느냐를 두고 속으로 기싸움을 벌이는 듯한 나날이었다. 검사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식단 조절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안내문을 다시 읽으며 금지된 음식들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씨가 있는 과일, 김치, 미역, 해조류, 잡곡, 나물, 견과류, 자극적인 음식 등은 모두 피해야 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 흰죽과 삶은 달걀, 백미밥에 국물 없는 생선조림을 조심스럽게 준비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세심함에 놀라움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러나 입맛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다. 김치 없이 식사를 마친다는 것은 시어머니에겐 일종의 참선과도 같았다. 검사 하루 전, 본격적인 장 정결 일정이 시작되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알약 형태의 장 정결제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복용해야 했고, 매번 많은 양의 물을 마셔야 했다. 며느리는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하고 생수병을 한쪽에 정렬해 놓았으며, 시어머니가 약을 헷갈리지 않도록 메모지도 함께 배치했다. 오전 6시 첫 알약 12정을 삼킨 뒤 몇 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화장실로 향했다. 이어 며느리도 복통과 함께 연쇄적으로 움직였다. 두 사람은 화장실 앞에서 조용히 마주치기도 했고, 괜히 서로에게 괜찮냐고 묻는 대신 눈빛만 주고받았다. 정오가 되자 이미 화장실은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서로 다른 방에 있는 와중에도 수시로 물 흐르는 소리와 창문 너머 바람 소리가 어우러져 독특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며느리는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폈고, 시어머니는 무심한 듯 보였지만 며느리의 얼굴빛을 주의 깊게 살폈다. 대화는 없었지만 묘한 연대감이 그 틈에 자라났다. 당일 새벽 공복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같은 대기실에 앉아 수면 내시경 순서를 기다렸다. 병원복을 입은 채 커튼 너머로 들려오는 모니터음과 간호사의 안내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등을 살짝 만졌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차례대로 내시경실로 들어갔다. 내시경은 수면 상태에서 조용히 진행되었다. 며느리는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서 잠시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눈을 뜨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했고, 시어머니는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검사 결과 며느리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작은 용종 하나가 발견되어 검진 중 바로 제거되었다. 의사는 큰 문제는 아니라며 경과 관찰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검사가 끝난 뒤 병원을 나서는 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나란히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다. 탈수된 몸을 위해 따뜻한 국물 음식을 함께 먹기로 했다. 해장국을 마주한 식탁 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단순한 피로의 해소가 아니었다. 고통과 불안을 함께 이겨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잔잔한 연대의 웃음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건강검진이 단지 개인의 의료 일정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대장 내시경이라는 낯선 체험은 서로를 멀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잡한 감정과 몸의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친밀함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또 하나의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담담하게 서로의 일상을 응시하게 되었다. 검진이 끝난 지 일주일이 흐른 뒤 초여름의 기운이 점차 짙어지면서 집안 공기는 전보다 묵직한 습도를 띠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병원에서 받은 최종 결과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회색 봉투 안에 동봉된 설명서에는 용종 조직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었다는 문구가 또렷이 인쇄되어 있었고, 정기적 추적 관찰과 식습관 관리에 대한 권고가 이어졌다. 두 사람은 그 종이를 나란히 내려다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찾아오는 다행스러움과 은은한 책임감을 동시에 되새겼다. 한 차례의 검진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전반을 조정해야 한다는 자각이 몸과 정신을 단단히 조였다.
식탁 위에는 흰색 레포트 용지가 가지런히 놓였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식단 계획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대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자극을 피하되 충분한 섬유질을 공급해야 했고 지나친 육류 소비를 줄이면서도 단백질 균형을 맞춰야 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오래된 요리책을 펼쳐 장을 보며 직접 적어두었던 메모를 더듬었다. 삭힌 젓갈, 국물 많은 찌개, 맵고 짠 김치류는 평소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맛이었지만 이제는 양을 줄여야 했다. 대신 며느리가 제안한 구운 흰살 생선, 부드러운 채소 스팀 요리, 거칠지 않은 통곡물밥이 새로운 식탁의 중심이 되었다. 첫 주간 식단을 마친 뒤 두 사람은 부엌에서 재료 손질과 조리 순서를 공유하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평생의 감으로 재료를 손질하던 방식을 잠시 내려놓고 며느리가 제시한 그램지 단위 계량을 받아들였다. 반대로 며느리는 모니터 속 레시피만을 고수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시어머니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익숙한 국물 배합의 미묘한 변화를 체득하려 애썼다. 조리대 위에는 전자저울과 대나무 도마가 나란히 놓였고 스테인리스 계량컵 옆에는 오래된 나무 주걱이 자연스럽게 자리했다. 과거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조화롭게 교차하며 부엌은 알 수 없는 화음을 품은 실험실로 변모했다. 식습관 외에도 두 사람은 생활 전반을 재구성했다. 매주 이틀은 아침 산책을 진행해 장운동을 돕기로 했고 하루 2리터 물 섭취를 기록하는 표를 냉장고 앞에 붙였다. 시어머니는 전통차 대신 블렌딩 허브티를 받아들였고 며느리는 커피 섭취를 오전으로 한정해 카페인 부담을 줄였다. 사소한 변화의 기록이 숫자로 누적될수록 두 사람은 건강관리 또한 경제적 투자와 다름없는 복리의 구조를 갖는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섬유질 섭취량 그래프가 완만히 상승 곡선을 그릴 때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우상향 차트와 겹쳐 보이는 묘한 안도감이 가슴 어딘가를 채웠다. 검진 후 한 달이 지난 시점, 병원에서는 추적 상담을 위해 다시 방문해 달라는 안내를 보내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지정된 날짜에 맞추어 같은 시간에 병원에 도착했다. 내시경실이 아닌 상담실에서 담당 전문의를 만난 두 사람은 변비설사를 막기 위한 균형 식단의 중요성과 23년 주기의 재검진 일정을 재차 확인했다. 상담이 끝난 뒤 병원 로비의 넓은 창문으로 초여름 햇살이 쏟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흡사대장 정결을 통해 몸속 정화가 이루어진 뒤 맞이하는 새로운 계절처럼 내부와 외부가 동시에 맑아지는 감각이 느껴졌다. 귀가 후 며느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 건강관리 엑셀 파일의 새로운 시트를 열었다. 포스트 대장 내시경 관리라는 제목 아래의 주간 식단, 물 섭취, 운동량, 배변 패턴 등을 기록할 칼럼을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노트에 손글씨로 같은 항목을 적어 내려갔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두 방식은 서로 다른 속도로 기록되었지만 목적은 동일했다. 두 사람은 한 번의 검사로 끝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지속적인 관리의 서사로 확장하고 있었다. 저녁 하늘에 붉은 석양이 물들 무렵 부엌에서 쪄낸 달큰한 단호박 향이 온 집안에 번졌다. 시어머니는 반씩 갈라낸 단호박 속을 스푼으로 조심스레 퍼냈고 며느리는 그 단호박에 견과류 대신 갈릭 허브 치즈를 살짝 곁들였다. 이 작은 변화 속에는 금지식품 목록과 허용식품 목록을 오가며 배운 지식이 은근히 녹아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그릇을 들고 식탁에 앉아 서로의 접시로 작은 조각을 건네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고개 끄덕임 속에는 향후 2년 뒤 재검진일까지 이어질 오랜 관리 의무와 그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는 묵계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또 하나의 플래너가 놓였다. 건강투자 세부 계획이라는 제목이었고 이는 단지 장 건강을 위한 목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공동 프로젝트가 되었다. 매년 반복될지도 모를 긴장과 검사 그리고 관리의 수고로움은 이제 두 사람에게 두려움이 아닌 공동의 습관이자 목표였다. 장을 비워내던 고통스러운 새벽의 기억이 각자 삶의 빈 공간을 채워줄 투명한 약속으로 변모한 순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새 계절의 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또 다른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마쳤다. 여름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집안을 감쌀 무렵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느새 대장 내시경 이후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식단은 계절의 변화에 맞게 조금씩 변주되었고 식탁 위에는 계절 채소와 신선한 두부, 저염 된장이 중심이 되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두 사람은 미지근한 보리차와 함께 식사를 이어갔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김치의 부재를 아쉬워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국물의 짠맛을 줄이면서도 깊은 감칠맛을 내는 법을 실험 중이었다. 두 사람의 건강관리는 단지 식단에 머무르지 않았다. 오후 늦은 시간 동네 뒷산 오솔길을 따라 걷는 산책은 이제 일과의 일부가 되었다. 산책 중에는 특별한 대화 없이도 한결같은 발걸음 소리와 숨결의 리듬이 묘한 평온함을 전해주었다. 계절마다 변하는 숲의 향기와 햇살의 기울기를 함께 체감하면서 두 사람은 건강이라는 거대한 여정이 일상의 반복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점점 더 체화해갔다. 한편 병원에서 제공한 건강관리 앱도 일상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으로 매일의 식단과 수분 섭취, 운동 기록을 입력하며 건강 데이터를 시각화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출력해준 그래프를 벽에 붙여두고 하루하루를 점검했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나타났다. 이전에는 종종 호소하던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으며 아침 기상 후의 활력 또한 증가했다. 두 사람은 몸의 신호를 읽고 그것에 반응하며 시간을 들여 조율하는 법을 새롭게 배워나가고 있었다. 정기검진이 다가오는 것을 대비해 며느리는 각종 병원 진료 기록과 식단 일지를 정리하여 파일로 만들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자신이 직접 쓴 손글씨 노트를 건넸고 그 안에는 지난 한 달간의 몸 상태와 식사의 반응, 감정의 변곡점까지 소상히 기록되어 있었다. 손으로 써내려간 곡선 같은 문장들 속에는 나이가 주는 불안, 신체 변화에 대한 당혹,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감사와 의존이 조심스럽게 배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다음 추적 검사를 위한 안내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전과는 달리 두 사람의 반응은 차분하고 준비되어 있었다. 다시 한번 점검할 시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미 충분한 연습과 연대가 깃들어 있었다. 병원 방문은 이제 불안을 동반한 사건이 아니라 삶을 다듬기 위한 주기적인 조율의 기회가 된 것이다. 검진 예약일을 앞두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시장을 찾았다. 정갈하게 쌓여있는 제철 채소들을 살피며 시어머니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 이야기를 꺼냈고 며느리는 스마트폰으로 그 재료의 영양 성분을 검색하며 기록했다. 장바구니에 담긴 고구마, 브로콜리, 우엉, 현미는 그들의 대화만큼이나 균형 잡혀 있었고 두 사람은 그 채소들이 다듬어질 다음 날의 식탁을 마음속에 떠올렸다. 돌아오는 길 하늘은 흐려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작은 우산 하나를 나란히 쓴 채 젖은 골목을 조용히 걸었다. 서로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나아가는 그 모습은 단순한 귀가의 풍경이 아니라 삶을 함께 살아낸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고요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대장내시경이라는 작지만 깊은 경험은 두 사람의 일상 속에 새로운 규칙과 리듬을 심었고 그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집의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이끌어갈 것이었다. 검진 당일 아침은 유난히도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새벽부터 내리던 비는 검은 아스팔트를 윤기 있게 적셨고 두 사람은 잔잔한 소리의 알람에 맞춰 동시에 눈을 떴다. 몸을 일으키는 움직임 속에는 익숙한 긴장과 준비된 마음가짐이 담겨 있었다. 식사는 생략되었고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속을 적셨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차 안은 조용했으나 서로가 숨죽여 건네는 존재의 무게는 가벼운 위안으로 느껴졌다. 병원 대기실의 공기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벽면의 텔레비전에서는 자막 없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나란히 앉아 검진 순서를 기다렸고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들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과 달리 두 사람 모두 이 흐름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자신의 몸을 타인에게 맡겨야 하는 감각에도 이전보다 훨씬 담담해져 있었다. 수면 내시경을 위한 준비 과정은 무던하게 이어졌다. 혈압을 측정하고 수면 마취를 위한 라인을 잡는 동안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긴장으로 손끝이 차가웠지만 곁에 있는 며느리의 숨소리는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검사실의 문이 닫히고 희미한 조명이 꺼지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눈앞에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몸을 관리해주는 보호자이자 삶의 동행자였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눈을 뜬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에 쥐어진 종이를 통해 검사 결과를 전해받았다.
용종은 다시 발견되지 않았고 대장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는 의료진의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다. 며느리 역시 자신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안도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짧은 숨을 고르듯 이번 검진이 남긴 여운을 내면 깊숙이 되새겼다. 귀가 후 며느리는 묵은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검진 기록을 엑셀에 추가했다. 검사일, 결과, 의사소견, 다음 검진 추천 시기까지 모두 빠짐없이 정리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노트를 꺼냈다. 페이지 위에 2025년 대장 내시경 마이너스 결과 양호라는 문장을 적어 내려가며 과거의 공포와 불안이 이렇게 한 줄의 문장으로 정리되는 감각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저녁이 되어 부엌에는 조용한 소리만이 울렸다. 두 사람은 함께 검진을 무사히 마쳤다는 감사의 뜻으로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한 끼를 준비했다. 현미밥, 두부구이, 미역무침, 그리고 묵직한 향이 도는 된장국이 식탁을 채웠다. 식사 중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와 물이 따르는 잔잔한 울림은 충분한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잠들기 전 작은 메모를 일기장에 적었다. 검진이라는 일상 속 비일상.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관리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서로를 돌본다는 것은 결국 시간을 함께 건너는 일이다. 그 문장을 덮고 등을 돌렸을 때 창밖으로는 여름의 끝자락을 알리는 바람이 조용히 커튼을 스쳤다. 마치 이들 모녀 사이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 신뢰가 자리 잡은 것처럼 바람 역시 말없이 다정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검진을 무사히 마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말없이 찻잔을 건넸다. 따뜻한 보이차의 은은한 향이 방 안 가득 퍼졌고 찻잔을 받는 며느리의 손끝에는 어느덧 자연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그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한 시간의 축적이었고 불안과 고비를 함께 넘기며 쌓아올린 일상의 온기였다.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작은 행위들은 더 이상 의무나 예의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있었다. 이후로도 매주 한두 번은 병원에서 받은 영양상담이나 건강 강좌의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며느리는 노트북을 펼쳐 요점들을 정리했고 시어머니는 작은 수첩에 필기하며 연필 끝에 집중했다. 둘 사이의 거리감은 눈에 띄게 줄었고 서로의 삶에 침투된 건강한 루틴은 어느덧 가족 전체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남편과 자녀들 또한 더 이상 튀김이나 탄산음료를 집에 들이지 않았고 저녁 식탁은 점점 더 단순하고 정갈한 형태로 변화해갔다.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대장 내시경을 받았던 그날의 풍경은 어느덧 희미해졌지만 그날이 남긴 감각은 여전히 몸 안 어딘가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말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블로그에 건강관리 일지를 올리며 또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변화는 타인의 결심이 되었고 그렇게 작은 실천이 퍼져나갔다. 어느 비오는 오후 두 사람은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건강 강연에 참석했다. 회색 카디건을 걸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팔을 잡고 조심스레 강당으로 들어섰고 자리에 앉아 강사의 말을 경청했다. 건강은 관리의 결과이며 관리란 곧 삶에 대한 존중입니다. 라는 말이 흐르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단순한 의학적 조언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살아낸 시간의 요약처럼 느껴졌다. 강연이 끝난 뒤 시어머니는 도서관 한켠의 건강 코너에서 장 건강과 삶의 질이라는 책을 골라들었고 며느리는 최신 영양학 논문이 정리된 책을 스캔하듯 넘겼다. 종이의 질감과 잉크의 냄새, 주변의 조용한 숨소리가 그 순간을 하나의 장면으로 고정시켰다. 그들은 단순히 장 건강을 돌본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책의 다음 장을 함께 넘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불어 은행잎이 바닥을 채웠고 두 사람은 천천히 그 낙엽을 밟으며 걸었다. 발끝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조용한 흐름과 닮아 있었다. 건강을 돌보는 일이 단지 몸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세대를 잇는 방식이자 관계의 깊이를 형성하는 실천이라는 것을 그들은 몸소 살아내고 있었다. 삶은 여전히 유한했고 몸은 여전히 관리가 필요했지만 이제 그 모든 과정이 두려움이 아닌 다정한 일상으로 환원되어 있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었다.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집안은 더욱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일상도 한층 더 정제된 리듬 속에 안착해 있었다. 지난 계절의 건강관리와 장기적인 검진 경험은 단순한 기억을 넘어 삶의 구조를 재정립하는 토대가 되어 주었다. 두 사람은 이제 일상의 한 구석에서 꾸준히 건강을 이야기하고 식습관을 점검하며 내면의 평온함을 가꾸어 나가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침이면 느긋하게 창가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전날 작성한 식사일지를 다시 읽었다. 붓펜으로 눌러 쓴 글씨는 군더더기 없이 정갈했고 각 식단 옆에는 간단한 감상도 더해져 있었다. 콩나물국이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한 줄, 다시마는 조금 짰다는 자조 섞인 평가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삶의 감각을 되짚는 소중한 흔적이었다. 며느리는 그런 기록들을 모아 가끔씩 정리하고 시어머니의 체질과 반응에 맞춘 다음 식단을 조용히 설계했다. 건강이라는 주제가 단지 회복이나 예방을 넘어 관계를 다지는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산책 중에 나누는 짧은 감탄, 혹은 음식의 염도를 조율하는 순간들 속에서 두 사람은 과거보다 훨씬 부드럽고 탄력 있는 유대를 형성해 나갔다. 말없이 상을 차리는 며느리의 손끝과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짚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오랜 시간 쌓인 신뢰를 말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진 일정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단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지난날의 작은 실천들이 남긴 결과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겁을 내지 않았고 며느리는 검진 일정을 확인하는 화면 위에 알림을 설정하며 조용히 준비를 이어갔다. 그들은 각자 침착하게 몸을 다듬었고 식단과 수면, 운동을 다시 조율하면서 하나의 예행 연습처럼 이 시간을 받아들였다. 겨울 햇살이 낮게 깔린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가볍게 손등을 주무르며 긴장을 풀었고 며느리는 준비해온 서류를 정돈하며 의료진에게 건넬 문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의료진이 문을 열고 이름을 부르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며느리에게 짧은 눈인사를 건넸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남았다. 검진이 끝나고 귀가하는 길, 두 사람은 병원 근처의 작은 공원에 잠시 들렀다. 낙엽이 내려앉은 벤치 위에 앉아 서로 아무 말 없이 고요한 바람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다시는 피하고 싶지 않다고 오히려 이런 시간이 삶의 흐름을 정리해주는 고마운 과정임을 느낀다고 생각했다. 며느리 역시 같은 감정 속에서 차분한 미소를 머금은 채 멀리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단정하게 조리된 나물 반찬과 담백한 국물이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무심한 듯 나란히 앉아 식사를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과 이해가 짙게 배어 있었다. 삶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그 불확실함을 응시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식탁 위에서 또 한 장의 시간이 조용히 넘겨지고 있었다.